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지속해서 낮추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긴축에 더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난번 FOMC보다는 다소 좀 비교적 매파적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아직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발언한 이후에는 국채금리 다시 급등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빠지지 않고 박스권 장세 이어가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6% 하락하면서 2,400선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습니다. 2,403선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 저점 그다지 크게 낙폭은 키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1,2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1.6%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7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그래도 낙폭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받아내면서 1,145억 원가량 현재 매수세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일단 뉴욕 증시 좀 영향받아가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지요? 예. 1차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급등하는 그런 여파가 상당 부분 지속이 돼서 일주일 내내 약세를 화수목금 4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정이 거의 완료되는 어떤 양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어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 부분들은 거의 이제 전형적인 립 서비스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금리 동결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현재 떨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현재 상반기 정도에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로 약간 돌아설 확률은 조금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고 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고요. 일시적인 금리 인하 또 금리 인상 이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금리가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장기적인 유동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유동성 랠리가 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금리권의 어떤 행보가 지속이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의 어떤 시장들을 잠깐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시간 단위로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정확하게 이제 일주일 상승을 좀 했고요. 또 고점부터 보면은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상승과 조정의 한 절반 정도. 이평선으로 보면은 61선 저항이고요. 지금은 21선 지지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양상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계속해서 20일과 60일 사이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렴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락의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양도세 자체에도 물론 정치적 결정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양도세 어떤 한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는 해년마다는 아니지만은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12월의 어떤 급락 어떤 여파가 이번에는 반대로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 시나리오가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종목 별로 보면은 거의 지금 월요일 날 급등한 종목에 대한 어떤 절반을 좀 반납을 좀 해주는 부분들 또 최근 올라온 것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뭐 오늘 종목으로 보면은 제약 바이오주 쪽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침체가 됐을 때 뭐 틈새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등락을 좀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약세를 좀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준 종목들은 있습니다. 핫상한가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큐로셀입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주고요. 혈액암 치료제 임상 2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9월에 신약 허가 신청도 계획하고 있고요. 상장 첫날인 어제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부진했지만 상장 이튿날인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맥ICS입니다. 인공호흡기 제작사고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유행하려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세 남자아이가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RF세미입니다. 전력 반도체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6인치 웨이퍼 관련해서 유일하게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전장부터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좀 만나봤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RF세미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RF세미 꼽아주셨습니다. 오전장에 상한가로 또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사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3거래일간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갑자기 오늘 좀 주목받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하나 이제 이슈가 좀 될 만한 그 내용들은 이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RF세미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좀 있는 어떤 상황이 되고 ECM 칩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데 ECM 칩은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칩의 개념인데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 AI 칩,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쪽 관련된 이슈로 한참 그 뜨거웠던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재료가 바로 RF세미가 2차 전지 쪽에 재료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재료가 어떻게 엮이느냐 하면은 RF세미의 그 대주주가 진평전자인데 진평전자가 중국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기업의 LFP 배터리의 판권을 양도 계약을 좀 체결을 좀 했기 때문에
RF 세미가 LF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우회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흐름들이 약간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수직 계열을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 캔, 그다음에 배터리 팩 이런 것까지 제조를 좀 현재 영역을 넓혀가는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자 LF 배터리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제 베스트로 좀 선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그런 이슈가 상당히 좀 강했던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29,000원짜리가 길고도 이제 긴 조정이 거의 좀 진행이 됐다가 거의 지금 5,000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4분의 1은 좀 안 되고요. 3분의 1 정도까지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좀 있는 4분의 1 정도 되네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다가 오늘 점상이 갔는데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현재 조정이 있고 갭 매국의 흐름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수의 관점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 그다음에 대세는 LFP 이제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다크호스로 좀 떠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RF세미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하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RF세미가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잘 가면 같이 수혜를 받을 거고 2차 전지가 잘 가도 함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 정리하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수 스페셜 T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이 된 종목이고요. 원료 중에 그때 황화 리튬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좀 나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아마도 그 2차 전지 쪽에 가장 핵심 키워드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차세대 2차 전지 트렌드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양극재 위주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양극재에서 리튬 위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이슈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던 이슈도 또 상용화 어떤 진척들이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현재 황화 리튬을 데모 생산한다는 곳,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이쪽 솔리드 파워나 이쪽에 공급 계약을 하고 공동 개발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분리상장이 된 이후에 이수화학에서 분리상장된 이후로 한번 크게 시세가 났던 그런 종목인데 45만 원 정도가 좀 되는 그런 상인데 거의 한 1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좀 됐죠. 그래서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상승과 조정, 눌림목 밑에서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틀 동안 또 어제도 빠지지 않고 또 오늘도 장이 약세 동안에도 빠지지 않고 버텨주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장에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봤습니다. 인적 분할한 후에 시세가 좀 크게 한번 상승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차트상 봤을 때 고점 대비 4분의 1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바닥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안정된 후에 다음 주쯤 한번 시세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모비스입니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모비스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중입자 관련주고 가속기에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를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회전형이기 때문에 기계가 360도 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비물 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모비스의 제어 시스템도 들어가게 된다면 성장성은 굉장히 충분해 보입니다. 5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은 그 이제 모비스 부분들이 이제 빅사이언스 분야의 이제 정밀 제어 시스템으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핵 융합 관련된 부분에다가 이제 중입자 치료 이쪽에 치료 분야 쪽에 어떤 특화돼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사 중에 하나 이제 임상수탁 기관 현재 ADM 코리아와 어떤 지분을 확보를 해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진출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비스 부분들이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으로 어떤 주가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잘 꺾이지 않고 또 계속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IT로 보면은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 가야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 시장을 또 파이를 잠식했을 때의 어떤 그 가치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 지금 1,8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한번 뭐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제가 모비스를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만들 때는 한번 상승과 조정 뭐 이렇게 보이다가 전고점 돌파 완차 이격이 지금 거의 한 3번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현재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신고가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 13%까지 갔다가 지금 음봉을 보여서 한 6% 정도 되고 있는데 매물 소화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이 안정이 되고 최근에 했던 트렌드가 뭐 여러 가지 뭐 빈대라든가 중국 폐렴까지 겹쳐서 또 이슈가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연기를 돼서 다시 한번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모비스를 우리가 5장에 한번 주목 좀 해 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모비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좀 만들려는 패턴을 만들려는 시도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을 때 다음 주쯤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까지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백투베이직 컴퓨터의 원리와 반도체입니다. 컴퓨터 반도체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컴퓨터 안에 정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고 빠르고 고성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반도체가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한정해서 보자면 계속해서 좀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해야만 하는 시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경기가 다시 한번 AI 반도체가 이제 부상이 되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현재 끌어올리고 있죠. 전통적인 반도체는 아직도 이제 경기에 좀 연동이 돼서 서서히 이제 턴이 되고 있는 과정이 좀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스토리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 시장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앞으로 시리즈로 물론 이제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계속 뭐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씩 언급을 좀 들을 건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헤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 백투더 현재 베이직, 다시 말해서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트렌드 어떤 흐름들을 이야기를 뭐 하는 거는 다 좋은데 기본 개념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반도체 시장에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바라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기본 개념을 잡고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 영역에 좀 해당이 되고요. 비메모리는 연산 영역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램, 롬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은 램, 롬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램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가 작동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메모리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롬은 전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현재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종류는 현재 D램, S램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롬 같은 경우는 프레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뭐 종류종으로는 뭐 현재 NOR, 프레시, 랜드 프레시라고 하는데 보통 랜드 프레시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할 때는 D램, 랜드 프레시 이렇게 두 개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늘의 특집은 비메모리는 이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력 소자부터 해서 뭐 현재 디스플레이 구동 칩부터 해서 CPU, GPU, 뭐 컴퓨터, 모바일에 들어가는 현재 어플리케이트 AP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가장 기본을 잡고 가야 하는데,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CPU, 중앙 처리 장치, 우리가 내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내외에 해당이 되는 것과 연산 장치와 메모리, 다시 말해서 현재 정보, 이것이 계속해서 호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D램은 현재 전원이 켜져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키보드, 영화 볼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HTS 볼 때 모든 데이터가 다 여기서 살아 숨쉬죠. 이걸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 그다음에 출력 장치, 키보드와 모니터 사이에 D램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죠. 그리고 이 저장물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장한 것이 이제 랜드 프레시 이런 개념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D램과 CPU 간에 정보 교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단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죠. 병목 형상도 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CPU의 도우미 구조, GPU라는 것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청와대하고 행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GPU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CPU와 GPU 차이점 간단하게 보시면은 컨트롤, 그다음에 캐시, 그다음에 연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직렬로 하는 부분들이 밑에가 이제 DRAM이 있죠. 정보를 받아서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직렬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이제 걸리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근데 이거를 병렬식 구조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톨게이트 가다 보면은 4차선, 8차선 하다가 병렬로 뭐 30차선 늘어나면서 동시에 처리를 하죠. 이런 방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GPU가 그 추론 연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야 되잖아요. 딥러닝 이런 부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GPU가 없이는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GPU가 거의 떡상하는 이유가 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의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뜯어봐야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컴퓨터 녹색 기판 중앙에 이제 CPU라고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는 우리가 많이 선전하는 거 이런 것을 칩을 이제 꼽으면 되기 때문에 중앙에 두네. 그러니까 CPU 옆에가 뭐라겠죠? GPU를 도우미 구조라겠죠. 확장슬로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CPU하고 DRAM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구조가 있는데 DRAM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꽂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U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CPU하고 DRAM하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고 CPU를 보조 장치가 하는 GPU가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도 그 아래 연산 장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랜드 플래시나 이런 것들 어디 있냐 이제 별도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DRAM, CPU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뭐 CPU 개념, 그다음에 요거는 DRAM 개념. DRAM 이렇게 칩을 이제 꽂게 돼 있죠. 그 안에 조그만 칩 여러 개를 장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랜드 플래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두 개는 HDD 방식. 우리가 옛날 컴퓨터는 이렇게 막 엄청난 소리 내면서 뭐가 돌아가는 것처럼 되죠. 이게 HDD 방식이고 SSD 방식은 안에 랜드 플래시 칩이 내장이 되면서 뭐 이렇게 조용한 어떤 흐름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앞으로 대세 그래픽 카드 또는 그래픽 카드가 내장된 GPU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GPU 모양.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기판에 꽂게 되죠. CPU 옆에 작동하게끔 이렇게 되는데 GPU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GPU 안에 이제 GPU가 들어가게 되고 GPU 옆에 바로 메모리 카드 부분들이죠. 요걸 이제 장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요것이 거의 그러니까 CPU에 있던 거는 현재 직렬 어떤 영상 때문에 많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 처리 과정 GPU 옆에 모든 메모리를 이제 배치를 해서 대부분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세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GPU하고 주변의 메모리를 어떤 그 수용하는 구조, 이 부분들이 인공지능 AI 칩 구조죠. 그래서 각기 상황에 맞게끔 이 내부 설계를 조금씩 다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그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인데 이걸 가져오는 부분들이 바로 현재 인공지능 많은 학습들을 좀 해야 되죠. 연산 추론, 많은 데이터, 딥러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GPU 어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빅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뜨는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메모리 시장이 한 30%, 비메모리 시장이 한 60% 정도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 그다음에 비메모리 시장이 많이 압도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만 위주가 좀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에 진출을 많이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램,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의 전통적인 강자고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거의 두 개 합치면 60%를 넘어가고 있죠. 거의 독과점입니다. 랜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D램만큼 독과점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을 장식을 하고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거의 독과점이고 현재 랜드 플래시는 좀 더 그에 못 미치지만은 거의 절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국의 메모리가 아니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CPU나 GPU 이쪽, 그다음에 설계 이쪽이죠. 퀄컴 기업 이런 쪽에 어떤 AMD나 이런 기업,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미국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메모리 시장은 미국 위주다. 근데 어떤 분들 왜 대만이 현재 두각을 나타내냐? 요거는 뭐냐면은 실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까지 다 하기 때문에 위탁 생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종류도 많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대리 생산, TSMC가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그 가장 두 개 핫한 어떤 회사가 대만의 TSMC, 그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두 개 투톱 거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거의 절대적으로 한 60% 이상, 메모리가 30% 이상이고, 그다음에 위탁 생산, 메모리는 위탁 생산할 필요는 없죠. 비메모리에도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부분들이 시장이 그다음에 커지고 있고, 이걸 조립하는 과정, 배치하는 과정에 후공정이라고 하죠. 후공정을 OSAT라고 하는데 OSAT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또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개념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더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레거시 공정 좀 해당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만 관련된 종목을 한번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장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연산에 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나누어서 살펴봤고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CPU, D램 그리고 도우미의 역할하는 GPU까지 함께 좀 배워봤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면 비메모리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S 차원에서 함께 다시 체크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7월 17일에 소개해드렸던 하나마이크론 다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면 3.8%가량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아요. 좀 오늘 시장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고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워낙 반도체 관련주로 좀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고 이틀 전에
이번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후공정 위주로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발전될수록 후공정 위주로 많이 조립을 얼마만큼 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승패가 좀 달려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이쪽에 선두, 패키징 또는 테스트 공정의 선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제1벤더 업체고, 또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까지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 중에 하나인 하나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도 이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시 후공정을 기억할 때는 독보적인 1위가 하나마이크론이다. 하나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탑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금메달 종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집 내용하고도 이제 맞기 때문에 겸사겸사 에이스를 좀 했습니다. 네, 7월 17일에 소개해드린 이후에 69.12%, 약 70% 가까운 수익률 현재 보이고 있고요. 후공정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주 중에서 하나마이크론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AS도 맞춰보고요. 이번에는 관련된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3위 동메달은 피델릭스. 네, 피델릭스 3위 오늘 동메달 종목입니다. 팹리스 회사고요.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저성능 칩 반도체 이제 수출 통제한다라고 나섰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하고 어떤 그 정상회담 협상을 좀 하고 있죠. 협상 카드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 현재 중국은 히토류 규제를 뭐 한 달씩으로 원포를 놓고 있는데, 물밑 협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 어떤 제재를 좀 하면서 또 수혜주로 부상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마이크론이 알다시피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피델릭스 같은 경우도 중국 동신반도체가 이제 대주주인 또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죠. 2000년대까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한 1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기 기업만 독식을 좀 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거의 설계 업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메모리에서는. 근데 위탁 생산을 안 받아주죠. 그래서 뭐 다 망한 케이스가 되는데, 욕불로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쪽에 중국의 위탁 생산 쪽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피델릭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현재 보시다시피 D램 메모리 어떤 구조, 현재 램은 뭐 D램, S램 뭐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도 NOR이라고 해서 not OR, 그러니까 병렬식의 어떤 그 처리를 생산한 것이 노루 그 플래시고,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는 N이죠. not AND, 그러니까 직렬식 처리가 랜드 플래시 좀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MCP, 랜드하고 DRAM을 어떤 특성들을 합해주는 현재 MCP 메모리,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나름대로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델릭스가 디자인을 해서 SMIC 부분에서 PSMC 이런 위탁 파운드리 생산, 원래 파운드리 부분들은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파운드리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공정 조립해서 이렇게 완제품 통해서
틈새 시장을 공립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델릭스, 이제 한국의 기업이 있죠. 대주주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회 등록 공급을 하지 않느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피델릭스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한번 이슈가 될 때마다 급등했다가 아니면은 좀 잠잠했다가 이슈가 되면은 급등했다 계속 이걸 반복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한번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 한번 쭉 나와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피델릭스가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의 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중국 수혜주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미중 이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닌 옐런 재무장관, 허리펑 부총리 지금 회담 갖고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은 15일 정도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은메달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제주도에 본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팹리스 기업이고 설명해 주셨을 때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던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어떤 흐름으로 지켜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주에 본사가 있고요. 왜 본사가 있냐면은 중국으로 대만으로 가려면은 좀 비행기값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리적으로 유리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입니다. 제주도에. 자, 이거는 맞는 이야기이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부분들은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대기업에서 손대지 않는 저전력, 조용량 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낮은 대신 저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을 어디다 이걸 보면 이제 멀티칩 패키징, 그다음에 로파워 디램, 그다음에 eMMC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종류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램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어디다 쓰느냐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리모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판을 만든다든가 현재 전자 소재를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재에서도 특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물 인터넷이 발전이 될수록 현재 사물의 많은 어떤 부분들이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어떤 그 각종 다양한 메모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해서 이런 매출액이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 부분에서 대량 생산 체계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전력 어떤 반도체 쪽에 메모리 쪽에 특화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주도 반도체가 지금 전체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터닝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유일한 어떤 국내 기업의 중소기업 중에 하나가 제주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제주반도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 좀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거라고 해서 또 안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모르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투톱 중에 하나고 네. SK 하이닉스가 어제 내년도 설비 투자를 10조 원가량 더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 50% 정도 증액이 되는 수치고요. 내부 현금으로 다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또 다른 매력 포인트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금메달일까요? SK 하이닉스가 일부분에서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종합 메이커고요. IT도 같이 하죠. 근데 유일하게 반도체 전문 회사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삼성이 앞서고 있지만은 뭐 이번에 HBM 쪽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연구를 해서 이번에 엔비디아 납품이 최초로 됐기 때문에 삼성 기술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저가 사양의 D램, 랜드 플래시 이것 때문에 재고 소진 이것 때문에 터닝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현물 D램 가격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세 공정, 선단 공정이죠. 25나노, 21나노, 그다음에 1X 나노미터, 1Y, 1Z, 그다음에 1알파 나노미터, 베타 나노미터까지 첨단 공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DDR5, 그다음에 HBM 이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약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D램 중에 현재 D램의 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DDR5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신 기종인 DDR5의 매출액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가장 급속하게 또 흑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부분들은 가장 핫하고 있는 AI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DDR 같은 경우는 현재 특수한 D램을 GPU 옆에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이 이제 DDR이고 HBM은 옆에를 배치하지만은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 HBM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HBM의 공정, HBM도 단계가 있습니다. HBM 1, 2, 3, 뭐 중간 단계마다 뭐 HBM 2, 2, 뭐 3, 2 이렇게 있는데 지금 HBM 3 부분을 먼저 생산을 하고 있죠. SK하이닉스에서. 그다음에 그 윗단계인 HBM3E 컬테스까지 들어가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는 조금 더 약간 3개월 정도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 시장의 모멘텀, PC나 모바일 쪽에는 트렌드가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보다도 삼성전자보다 탄력적으로 더 움직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향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데이터향 매출이 데이터향만 말한 겁니다. 굉장히 독보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똑같이 납품이 되는 거죠. 현재 GPU 옆에 바로 HBM 메모리이기 때문에 세트로 납품이 되지 뭐 GPU만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를 바라보면은 업황 개선이 지금 현재 D램에 대한 업황 개선이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은 HBM에 대한 성장 때문에 미리서 올라와서 급등했다가 행보를 오랫동안 좀 해주고 있다가 미리서 어쨌습니까? 저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베스트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금메달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관련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이고요. 임상현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나눠서 살펴봤고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GPU, CPU, 함께 D램까지 배워봤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실 때 용어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빈대 관련주,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바이오주 시세 내는 종목들 보이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RF쌤이 꼽아주셨고요. 장중 흐름 오늘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